안녕하세요. 배달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입시막설은 현재 1학년이죠. 2028학년도 대입 어떻게 될지 좀 힌트가 될 수도 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네, 제 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2월에 대학들이 매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라는 이제 논문이죠, 일종의 논문을 이 5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목 그대로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니까 이제 설계를 위한 어떤 그 힌트들이 많이 담겨져 있겠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이게 24년 정부 예산 관련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다섯 개 대학들이 나라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한번 이런 거 연구해보자 해서 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교육 기업 정상화 기업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네. 아직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일단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선정된 대학들이 이제 예산을 받아서 야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돈 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그리고 요게 이제 거기 적혀 있는데 이 5개 대학의 의견이 아니라 이 5개 대학 내에 입학 담당자들, 그러니까 연구에 참여했던 대부분 입학 사정관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 입학 전형 설계를 할 거고 물론 그 대학 내에서 그 의견이 다른 분들이 뭐 있겠지만 그 자잘한 의견인 거 전반적인 큰 의견이 막 다 입학 사정마다 다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원래는 2028학년도 대입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 대입은 내년에 발표하는 거예요. 대입 전형 계획 대학들의 선발 방식은 내년에 발표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좀 큰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1학년 하반기에는 발표를 해줬었거든요. 교육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그래서 교육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사실은 2028학년도 대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아니면 뭐 주요 대학 몇 개라도 발표를 미리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이거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말고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고3 때 내가 고3이 됐을 때 치르는 대입 전형 확정은 고3 4월에 하는 거고 근데 고3 4월에 확정을 갑자기 서프라이즈 할 수는 없으니까 2학년 4월에 야 내년에 너네 고3 때 우리 대학들이 어떻게 뽑을 거야 계획을 얘기를 해줘요. 물론 이제 계획에서 최종안까지 약간 바뀔 수 있는데 뭐 인원이 약간 조정되는 거 말고는 대부분 바뀌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갑자기 막 뭐 의대 정원이나 아니면 네 무전공 갑자기 이렇게 뽑아라 게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강력히 걸리는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 말고 1학년 때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 발표돼요. 이게 뭐냐면 현재 이제 대학들이 대입 전형 설계를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 우리는 뭐 트로트 3곡 정도 불러서 뽑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학들이 어떻게 전형 설계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재료들, 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에요. 대입이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냥 갑니다. 근데 대입이 좀 크게 바뀔 것 같으면 요것도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입의 기본 그림, 밑그림, 즉 재료를 정리하고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료를 가지고 대학들이 2학년에 학생들 2학년 4월까지 자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요렇게 선발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2028학년도 현재 고1 대입에 관련된 내용들, 힌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대입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내년에 발표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대입이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대로 가더라도 일단은 뭐 당장 내신이 5등급제가 됐잖아요. 그죠? 요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고교학점제도 시행되고 교육과정도 바뀌고 그래서 내년 4월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당장 8월에 발표하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3월 24일이니까 제가 이거 녹화를 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당연히 뭐 저 오늘 제가 다룰 이 연구 자료 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냥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참고로 8월에 발표하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 매우 올해는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에서 좀 관전 포인트를 좀 미리 알려드리면 제가 이거 발표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현재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 관련해서 그 원칙이 있어요. 현재 정한 가장 중요한 원칙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만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익숙히 들었죠? 그다음에 대학 입학 전형 간소화 그다음에 공정성 확보 이런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이 기본 원칙이 과연 바뀔 것인가 혹은 뭐 추가가 되는 것인가 뭐 일단 고교학점제 관련 원칙 이런 것들 내용 이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학들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할 때 고교학점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 전형 설계를 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 전형 간소화 내용도 이건 이제 좀 다루면 복잡해요. 이게 대학 입학 전형 간소화는 어쨌든 그 큰 틀에서 수시 4개, 정시 2개를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교과 전형에서는 그냥 교과만 반영해. 요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요게 과연 요 내용이 좀 방향이 바뀔 것인가? 아니면 추가될 것인가? 혹은 뭐 삭제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뭐 혹시 또 뭐 기본 원칙들 중에 또 중요한 원칙들이 추가되는가?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전 포인트로 갖고 계시고 8월에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게 이 대학들의 이 연구 자료거든요. 이 논문 요거. 이게 좀 양이 꽤 됩니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일단 뭐 중요한 거 다 중요한 내용인데 뭐 굳이 알지 않아도 될 내용들. 왜씨 네가 그걸 정해? 그냥 알고 싶으면 다 읽으시면 돼요.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좀 힌트 같은 것만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대입 전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중에 입학 사정관들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교사들도 심층 면접을 했고 입학 사정관들도 심층 면접을 했는데 물론 교사들의 면접도 중요한데 우선은 대학 그 입학 전형은 이 대학들이 설계를 하는 거니까 입학 담당자들이 일단 요 면접을 보면 좀 현재 고1의 대입 전형을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요것만 다뤘고 참고로 요거를 이해하려면 사실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뭐 좀 나 잘 몰라. 대입 이런 것들을 좀 아니면 최근에 좀 알기 시작해서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7월에 구독형 설명회 영상 그 7월 Q&A 답변을 오픈으로 다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영상 제목이 요겁니다. 요거를 내가 좀 잘 몰라. 그러면 요거를 반드시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하고 보신 분들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세요. 요거거든요. 요거.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해드리긴 해야 돼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서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답변 이게 사실은 제목은 이제 요거잖아요. 그죠? 그게 Q&A입니다. 저희가 구독형 설명회 7월에 작년에 그 듣는 분들 중에 질문 내용을 답변하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아, 여기 추가 해결 이거는 질문을 안 했나 내가 얘기를 이게 대충 내용이 뭐냐면 그 작년 이제 중3 현재 고1 어머님들 이제 고교학점제 때문에 막 엄청나게 설명회도 많이 다니시고 막 복잡했잖아요. 그리고 설명회 가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앞으로 뭐 얘네들 이렇게 뽑을 거다 뭐 이렇게 뽑을 거다 뭐 원점수가 엄청 중요해진다 그다음에 뭐 비교과 서류가 엄청 중요해진다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잘 기억해 보시면 그리고 제가 뭐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원점수가 중요해진다. 근데 뭐 자사고가 원점수가 좋은 편이니까 이제 교과 전형도 뭐 하여튼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입니다. 네, 지금 몇 달 살이 좀 많이 다시 올라왔었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앞에 내용 뭐 기본 내용들이고, 자, 핵심은 이제 구조는 같다. 구조는 같은데 이제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 내신 등급만 반영하는 거에서 이제 내신 중심, 수능만 해서 수능 중심 이렇게 구조는 바뀐데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 전형을 하던 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하도 질문이 많아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 답변을 한 거예요. 이제 교과 전형이 뭐 저기 그 이제 표준 편차가 빠지는데 선생님 표준 편차가 어떡합니까? 이제 표준 편차가 빠지고 뭐 그냥 교과 전형에서 뭔 표준차 어쨌든 자. 근데 원점수가 중요해진다는데 뭐 성취 비율 막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핵심은 일단은 표준 편차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뺀 거고 등급이 있는 한 등급이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아 그리고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됐네요. 교과 전형 교과 100 선발이 대부분의 대학입니다. 물론 현재 인서울 주요 대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 대부분의 대학은 여전히 교과 100이에요. 교과 100. 대학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주요 대학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주요 대학도 교과를 일단은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신 성적이 거의 전부인 전형이 교과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아마 교과 등급을 어쨌든 이 구조는 남겨져 있으니까 교과 전형이 남아져 있으니까 그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데 교과 100에서 약간 뭐 교과 50, 80 정도로 두고 뭐 나머지 어떤 걸 추구하는 교과 전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거를 제 기준으로는 교육과정 평가다. 이렇게 제가 거의 수년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교육과정 평가. 그리고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하는 서류랑 다른 거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과목 이수 이런 것들을 보는 교육과정 평가.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뭐가 더 중요한 지표 중에 뭐가 중요해지냐? 일단은 제가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 교과전형이기 때문에 뭐 원점수 나발이고 이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2순위로 중요한 지표는 수강자 수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조건을 달았어요. 교육과정 평가에서 중요하다는 거. 즉, 이 50, 80% 평가는 이 정량 평가가 아니라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이미 주요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아마 요 수강자 수가 중요해지지 않을까. 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원점수는 단독 전형으로는 의미가 없고 뭔가를 섞으면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뭐 그걸 이제 계산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고 뭔가 섞으면 된다. 자, 그리고 성취도도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고 뭔가 섞어야 된다. 뭔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싶으면 교과 전형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보시고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입학 사정관들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관련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교과 전형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교통 정리 포인트, 교과 전형 관련해서 워낙 막 네. 그다음에 수능이 가장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수능.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수능이 사실은 제가 계속 늘 주장했듯이 수능 100으로 두면 고교학점제 운영이 어렵다. 뭐 저기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이야 뭐 상관없지만 주요 대학 같은 경우 대부분 주요 대학을 원하니까 주요 대학을 수능 100으로 뽑으면 이 고교학점제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수능 비율도 줄여야 되고 줄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다 있어요. 제가 이때. 그러니까 이제 수능 100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수능 선발 비율 늘리는 것도 안 된다. 수능 선발 비율을 늘리는 건 대학도 별로 싫어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 이게 교육부가 갖고 있는 생각일 거다. 그래서 수능 100보다는 수능에 뭔가 섞는 방식. 지금 현재 서울대 같이 지금 뭘가 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교과전형 같은 1등급에도 뭐 차등을 뭐 원점수에 따라서 학교 수준에 따라서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영상을 찍은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은 뭐야 이게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이제 교과전형에 대해서 뭐 이게 요 앞에 내용은 이제 뭐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이 교과 100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교과 100에서 뭔가를 섞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많은 대학들 이제 전부 모든 입학사정관들이 동일한 답변을 하진 않죠. 각자의 생각이 있고 어쨌든 이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 개인의 의견이고 입학사정관이 속한 대학의 의견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을 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들이 교과 정량평가 방식에 더해 정성평가를 추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과를 50에서 80% 이게 정량평가고 뭔가를 더하는 이 교육과정평가가 정성평가 방식이거든요. 요거를 일단은 섞어야 된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 100보다는 교과랑 뭔가를 섞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방대에 입학 사정관이다. 그럼 저는 안 섞을 겁니다. 그냥 교과 100으로 갈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량평가, 저 성적을 반영하는 정량평가 50에서 80 정도 예상이 되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지금 등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등급.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하잖아요. 등급. 그리고 요건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정량평가 그 다음으로 등급 다음으로 정량평가에 만약에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에 활용한다면 점수를 뽑아내는 방식에 활용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냐. 그 다음 항목은 성취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 이순이 인원수라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이고 그 제 의견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육과정평가 즉 정성평가에서는 저게 중요할 거다. 정성평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변별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핵심은 단독이 아니라 뭔가를 섞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혼용하는 방법. 여기 병행한다, 혼용한다. 지금 이렇게 섞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취도가 뭐 변별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지방에 계신 대학의 입학 사정관인데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어느 대학인지 대충 예상은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마다 좀 상황은 달라요. 대학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그냥 지방대는 5등급 변별을 해도 저는 변별이 된다고 봐요. 그냥. 물론 이제 거점고리 때 다르지만 어쨌든 다. 그리고 성취도 정량평가에서 성취도를 활용하면 성취 분표비를 활용 동안 관련이 있다. 근데 섞어야 된다는 얘기야. 섞어야 된다. 함께 지표,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섞어야 된다. 이걸 굳이 쓰려면 저 같이 해야 지표를 활용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원점수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겼대요. 지금. 아니 원점수가 이게 의미가 있나? 시험 난이도 반영할 수 없고 네. 이게 이런 일을 이거 원점수를 반영하면 성적 부풀리기 되는데 이게 뭐 있냐? 지금 의문을 남겼다. 상당수, 대다수가. 물론 소수 의견이 있다. 소수 의견이 있는데 상당수는 그런 의견을 남겼다. 그리고 수강자 수는 정량평가 요소로 활용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수강자 수는 정량평가 요소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제가 여기서 여기 교육과정평가, 즉 여기 정성평가 내에서 중요할 거다. 근데 아마 교과랑 뭔가를 섞으면 일단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요거지 않을까라고 제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이게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정량평가 요소로 수강자 수는 의미가 없다. 반영하면 안 되죠. 저런 것들은. 어쨌든 원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교과전에서는 지금. 그리고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되게 상당수 긍정적인 그 답변을 했는데 다만 종합전형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교과 이수 현황 혹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 평가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 즉 종합전형과는 다른 식의 평가를 해야 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걸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좀 네. 그래서 어쨌든 반영은 하는데 뭔가 차별화되는 종합전형과 다른 뭔가 차별화되는 뭔가는 필요하다. 지금 면접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잖아요. 이제 교과전형 변별이 안 되니까. 사실 제가 이거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변별이 안 될 거란 건 이제 네 생각인 거고 어쨌든 안 될 거니까 이제 뭐 세특에 비교과에 뭐 논문에 이제 면접까지도 다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상당수는 굳이 면접까지 봐야 되냐. 그리고 부담이 된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지금 입학사정관들이 대학들이 입학처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막 수천 명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쁘죠. 바쁩니다. 그리고 원서를 지원하고 결과를 내야 되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한이.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요거 교과 전형의 면접까지 보게 되면 네.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그건 대학들도 싫어할 거고 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뭐 최상위권 구간 뭐 의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참고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그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들과 참고로 요거 이 연구 자료를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만든 거지. 요 인터뷰 대면 이 설문조사는 전국에 있는 20여 명의 입학사정관들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종합전형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뀌는 게 없다고. 뭐 이렇게 면접 관련해서 재심문 기반 면접은 어렵다. 이제 대학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여기 11 사정관님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있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지금도 최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재심문 면접이 되는데 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사교육도 키울 수 있고 뭐. 근데 아까 제가 대학 입학 기본 사항에 이제 사교육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부 모집 단위, 일부 모집 단위. 그러니까 일부 모집 단위면 당연히 이제 좀 뭐 메디컬이나 이런 데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서류 평가 관련해서 학생부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네.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너무 학생부를 많이 빼놨잖아요. 뭐 미반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해줘. 좀 내용도 더 추가해줘. 이거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행 지필평가 비율 이런 거 되게 이거 얘기하려면 좀 긴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뭐 가렸던 걸 다시 오픈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정보를 좀 오픈하는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다른 정보를 오픈해 달라.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수행평가 관련된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과정 편제표도 좀 명확하게 좀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미제공 현재 학생부에 미제공되는 항목 중에 뭔가 추가를 한다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뭐 독서 네 가능하면 싹 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안 돼요. 네, 우리 15 선생님 이건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뭐 수상 봉사, 자율동아리 독서 뭐 이렇게. 네.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자기가 속한 대학의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가 뭐 네.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요것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이분은 이제 대구에 있는 대학 지금 대구에 있는 대학, 여기 이제 여기도 서울에 있는 대학, 대구, 여기도 서울.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조금 더 뭔가 자료를 요구한다. 이 변별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보다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네
안 해도 된다. 대부분 이렇게 답변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물론 일부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은 안 해도 된다. 대부분은. 근데 자기소개서가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일부 의견 중에 또 대부분 다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인천에 있는 데야. 이 두 개는 이제 서울에 있는 데야. 예. 근데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그 제출 서류, 그 학생부를 가지고 하는 면접이 여기 공교육 사람들이 기여하고 뭐 취재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면접은 그냥 하던 대로 지금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막 큰 변화를 막 주고 막 우리 재지문 면접을 막 도입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그걸 썩는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다만 재지문 기반 면접이 좀 필요하다고 답한 분들은 역시 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 여기 막 의대 얘기 나오죠. 이렇게 네, 의대 당연히 이제 변별이 어렵죠. 이게 최상위권에 이럴 때 대부분 성적이 1 지금 9등급 때도 거의 대부분 1인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다. 자, 이게 어쨌든 앞으로 뭐 수능 최저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도 원래는 그럴 거라고 봤어요. 단 저는 조건을 달았죠. 수능이 절대평가된다면 수능 최저를 전반적으로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절대평가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관전 포인트 수능.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능 100으로 하면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안 됩니다. 저라도 그냥 수능으로 할게. 그냥 미쳐서 내가 저걸 왜 다 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수능 100으로 두고 수능 비율을 엄청나게 줄이는 방법도 남아는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어요. 막 수능 선발 비율 20% 이내로 해버리고 대신 뭐 수능은 뭐 수능만 봐줄게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잔인하죠.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수능 100을 하기 싫을 텐데 서울대도 지금 이미 2028학년 대입 전형 안에 들어가 있죠.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수능을 변별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의 어떤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궁금하시면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런데 대학들의 입학 사정관들은 보세요. 대부분 수능 100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그 교육부랑 대학들의 의견 차이가 아닐까.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거의 대학 교육부 하라는 대로 하지만 저는 이해는 합니다. 저도 입학사정관이면 굳이 뭘 섞어야 되냐 이거예요. 저 안 섞을 것 같아요. 제가 입학사정관이면. 뭔가를 섞어. 만약에 뭐 면접을 섞어. 바빠 죽겠는데 면접. 수능은 입학사정관들이 그게 힘이 안 드는 일이잖아요. 그냥 성적표 제출하면 그냥 알아서 따다다가 줄 세워지는 거잖아요. 수능 100은. 그냥 투명하게 아주 점수 줄 세우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괜히 거기다가 면접 혹은 뭔가 학생부의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일이 많아지잖아요. 일이 많아집니다. 뭐 교과 전형, 그러니까 이제 교과 성적을 섞는 방식도 일은 없겠지만, 굳이 거기에 섞을 필요가 있냐 이거. 수능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수능은 여전히 9등급이잖아요. 수능도 뭐 5등급이 됐거나 아니면 뭐 절대평가가 됐거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수능 9등급 남아있고 그러면 여전히 변별력이 꽤 갖춰진 시험인데 거기에 이미 변별력을 갖춘 시험에 뭐 변별을 위한 뭔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시 정시의 입시 그 원서나 이런 전형 시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정시 수능에서 뭔가를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능에 2027학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는 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요거는 나눠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기 의과대는 이제 그래야 되죠. 의과대는 그래야죠. 그리고 뭐 대부분은 그냥 수능 100으로 해도 되는데 일부 의견이 좀 있긴 하다. 그리고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표준 점수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뭐 100분이나 뭐 등급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지금. 뭐 서울대는 지금 표준 점수를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대신 서울대는 다른 면별 요소를 끌어오겠다는 거고, 그럼 너네 대학들, 우리 대학들은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대 같이 막 대학 입학
처가 막 되게 인원이 많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서울대는 경쟁률이 그리 높지가 않잖아요, 다른 대학보다. 네. 그 100분이 뭐 지방대 같은 경우 100분이 해도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요 그 뭐 100분이 원점수 아니 100분이 표준점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도 다릅니다. 지금 좀 다르다. 원점수는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죠. 이거 무슨 뭐 조선시대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 요게 중요한 내용인데 수능에서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반영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수능 100인데 지금 거의 다 수능 100이잖아요. 지금. 근데 수능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의견은 다른데 그 근거는 그리고 물론 이제 소수 의견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요게 뭐 심화 수학 뭐 이런 내용은 아닌데 뭐 제가 볼 땐 그거는 좀 네, 오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그 수능에서 그 정량적인 평가, 그러니까 정성평가, 그러니까 정성평가, 그러니까 정량평가 말고 이제 정성평가를 만약에 도입을 하면 당연히 이제 뭐 3학년 2학기까지 뭐 반영하는 것들 이제 정시는 이제 3학년 2학기 이후에 쓰는 거니까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이수 내역, 과목 선택 이런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의 그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의 답변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지금 이것도.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하고는 싶은데 일단은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답변한 분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면 모르겠는데 수시 정시랑 그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거죠 지금. 그래서 원래는 합치려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대로 간다는 생각 이런 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교육부랑 대학들의 이견이 없다. 크게 전체적으로 방향은 공유하고 있다. 수능은 대학과 교육부의 생각이 다르고 또 대학들도 그 그러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지금 그리고 뭐 그 뒤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런 자료들을 좀 달라 뭐 이런 내용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고 네 약간 좀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지? 자, 요게 이제 이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뭐 질문을 더 던졌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최근에 약간 이 설문조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설문조사는 질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게 조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도 싫어하고 짬뽕도 싫어해. 그냥 나는 싫어해. 면 요리를. 전 좋아합니다. 싫어해. 안 먹어. 근데 물어봤어요.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도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그중에 그나마 그래도 짬뽕이 낫지.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짬뽕 먹을 생각도 없는데 질문을 그렇게 하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지금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 질문이 결국에는 이게 지금 교육부의 어떤 의도가 들어간 질문이 아니냐라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여기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통합으로 하는 거 어떠냐? 뭐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지금 어쨌든 그다음에 여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건 어떠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고민을 최소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는 수시 정시 통합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학사정관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어쨌든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뭐 요 나번이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어쨌든 지금 그 현재 고1 학생들 관련해서 지금 대입이 일단 8월에 뭔가 그 대입 입학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기본사항 그렇죠.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내년 4월에 대학들마다 이제 전형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말에는 발표해 주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그리고 대학 입학 기본 사항에 8월 얼마 안 남은 여기에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나 대학들이 이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쨌든 뭔가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솔루션 얘기하려면 길고 일단은 뭐 우리 1학년은 아직 뭐 중간고사도 안 쳤으니까 일단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런 그냥 이제 뭐 방송만 들으시고 뭐 복잡하게 야 뭐 이러지 마시고 일단 다 열심히 하러 가세요. 일단은 열심히 하시고 그 발표하는 내용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